자, 5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10월 12일이고요. 이제 또 우리는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급등했던 섹터, 자동차 섹터 한번 좀 공부를 해보죠.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앞에 화면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네. 네. 아니, 카메라 컷을 좀 넘겨줘봐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이재일 연구원님이 누구 닮으셨어. 누구 연예인 닮았다는 말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누구 닮았다는 말이 채팅창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느낌은 네. 선입견일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누구 배우 닮으신 것 같은데, 배우. 아, 감사합니다. 예, 배우 닮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이재일 연구원 함께하고 있고요. 혹시 있을 제자 쓰세요? 네, 맞습니다. 어디시? 경주이신데요. 혹시 그러면 아들뻘이 호자 돌림인가요? 저는 아직 아들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돌림자는 아직 잘 돌림자? 모르겠네요. 네. 있을 제자 쓰시고 경주이시면은 네. 아마 저희 그 아버지뻘. 그렇게 네, 되나요? 그럼 제가 확률이? 이제 삼촌 혹은 아저씨라고 부르면 되네. 참고로 그 유명하신 분 중에는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계시고요. 네. 그 위가 이제 희자 돌림이실 겁니다. 네. 정말 TMI. 네. 자, 그래서 우리 저기 자동차 섹터를 제일 잘 보는 이재일 연구위원 만나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목금이었나요? 수목이었나요? 네. 현대 기아차 네. 급반등을 했습니다. 급반등을 했죠. 네. 뭐 좀 좋은 일이 있었나요? 사실 자동차 업종 주가가 9월 달에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요. 9월 달에 안 좋았었고, 10월 초에 이제 9월 달 판매 데이터가 나온 직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 조짐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는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 그 병목 현상을 발생시켰던 그 공장들이 네. 이제는 정상 가동을 시작을 했다. 네. 뭐 이제는 특근까지 하면서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이제 주가들이 좀 급반등을 했죠. 그 차 반도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이슈가 자동차 그 반도체잖아요. 자동차 네. 섹터에서는. 네. 저도 그래서 지난 주말에 막 자료를 여러 개 찾아봤거든요. 뭐 인피니온부터 뭐 NXP 뭐 여러 군데 다 이렇게 과점도 아니고 분점 체제잖아요. 뭐 8에서 한 10몇 %. 네, 맞습니다. 공장들이 아시아, 뭐 북미, 남미, 유럽 막 산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말레이시아 쪽의 코로나19 상황이 괜찮아지고 그쪽 공장이 잘 다시 돌아가는 게 이게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건가? 왜냐면 또 다른 지역들도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좀 파악을 해보니까 네. 사실 이제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도 여러 단계의 공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팹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는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가게 되는데 말레이시아 쪽에 집중이 돼 있었던 건 이제 후공정 그 장비들이 후공정. 네, 후공정이 이제 말레이시아 지역에 좀 집중이 돼 있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약 20% 정도가 말레이시아에서 후공정을 거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좀 공급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전체 글로벌 수요의 20% 정도가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 뭐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을 지금 조금씩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가 후공정의 20%나 네. 담당을 한다. 네, 담당을 그럼 하고 좀 요거 있습니다. 의미가. 네, 의미가 있는 지역인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마침 그 해외 자동차주들도 같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해외 자동차 업종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지역별로 디커플링이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주가가 올랐지만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봤었을 때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지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국도 지수가 빠졌지만 미국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젠 GM 포드는 아웃퍼폼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독일 지역에 있는 뭐 BMW나 뭐 이제 다임러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을 아웃퍼폼했었고 전반적으로 좀 이런 선진국 메이커들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중국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안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자동차 판매량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뭐 GM 포드는 차가 더 잘 팔렸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사실은 지금 3분기 때 판매 실적이 가장 안 좋은 메이커가 GM하고 포드 같은 이제 미국 메이커들이 가장 판매가 안 좋았었고요. 아니
그러면 네. 판매가 제일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제일 좋았던 거예요? 판매는 안 좋았는데 주가는 제일 좋았죠.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사실 뭐 그 기간 동안에 GM이나 포드가 좀 미래차 전략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뭐 미래차에 대해서 이젠 앞으로 우리가 2030년대까지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전기차 비중을 올려 나가겠다. 뭐 좀 마진 익스펜션에 관한 부분도 좀 GM에서는 언급을 했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이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거는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젠 좀 이게 중국과 그리고 인변의 인근 국가들 쪽이 조금 더 타격이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과 또 수급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걸로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판매량은 GM 포드가 제일 안 좋았는데 주가는 제일 좋고. 네, 오히려 역으로 가더라고요. 네. 역시 미국 땅. 그러면 아니 근데 GM 포드나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메이커별로 봤었을 때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빚은 메이커들을 이제 순위를 높게 보게 되면은 네.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거의 1, 2, 3에 지금 위치가 돼 있습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포드가 이제 한 27% 정도 생산 차질을 3분기까지 발생을 했고요. 네. GM이 한 25% 정도, 뭐 스텔란티스 한 15%요 정도로 돼가지고 생산 차질이. 생산 차질 대수가 수백만 대가 이제 생산을 못하게 된 거죠. 예.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던 메이커들을 보면은 뭐 BMW나 뭐 현대기아차 아니면은 볼보 뭐 이런 메이커들이 상대적으로 좀 타격을 덜 입었는데 네. 실제로 올해 들어와서의 어떤 주가 수익률은 꼭 그거랑 반드시 연계되는 모습은 아닌 좀 이렇게 좀 양상이 가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 그러면 실적하고도 주가가 디커플링 된다. 되고 있죠. 라는 뜻일 텐데. 왜냐하면은 포드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도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3분기도 지금 뭐 GM 포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좀 실적하고는 또 다른 좀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게 난해하네요. 근데 사실 지금 근데 좀 어떤 패턴 자체는 네. 중국 시장이 조금 진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젠 판매가 감소 리스크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익스포저가 큰 업체일수록 타격이 좀 크게 나타나는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좀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중국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판매. 그쵸. 따라서. 판매. 그리고 선진국보다도 이머징 쪽에 또 수급이 안 좋은 영향으로 중국하고 한국 쪽이 수급이라면은 어떤 수급? 주식에 대한 어떤 머니플로우 자체가 머니플로우. 이머징 쪽이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이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되게 난해하다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던 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월 1일 이제 그 판매 그 수치 뭐 네. 매출 개념이죠? 대수 개념인가? 예. 대수 개념이죠. 예, 네. 그게 이제 나오는데 거의 뭐 한국 투자자들은 죽어라 그거 뜯어보고 어떤 차량이 많이 팔렸고 제품 믹스가 어떻고 뭐 수출과 국내는 이거 보고 있는데 그 주가는 또 그거랑 달리 가고 있다면은 네. 이거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연초에 기대를 했었던 그림은 GM이나 포드 뭐 이런 애들의 어떤 주가 드라이버라고 한다면은 네. 결국에는 테슬라 같은 어떤 미래차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이커들과의 갭을 좁혀 나가면서 그리고 미래차 중심으로 이제는 영역이 확장해 나가겠다. 이거를 이젠 필두로 해서 거기서 얼마만큼 성과를 나타내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따라서 올라가는 뭐 이런 그림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젠 현대기아차도 이젠 미래차 전략을 굉장히 좀 많이 발표를 했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젠 구체적인 플랜들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실제로 올해 1월달, 2월달에 보게 되면은 작년하고 올해 초. 그렇죠. 주가가 이제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는 뭐 코스피 지수 자체도 좀 부진했었지만 네. 계속해서 이제는 좀 주가 흐름 자체도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이젠 가치주적인 성격을 띌 정도로 뭐 이젠 PER 뭐 7배에서 8배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좀 밸류 플레이가 가능한 영역까지 지금 주가를 와 있고 실적에 좀 많이 또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런 흐름이 또 하반기는 다시 실적으로 이런 게 지금 최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래차 전략. 뭐 최근에도 뭐 GM도 그런 뭐 무슨 데이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 같고 그
볼트 화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걸로 알고 올해 굉장히 많았었죠. 예, 요즘 이슈가. 들어서 이제 완성차들이 뭐 1년에 옛날에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네. 요즘은 거의 뭐 한 분기에 한 번 뭐 이 맞습니다. 정도 빈도로 지금 미래차 전략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의선 회장이 직접 또 이제 PT 하면서 수소 산업 그렇죠. 미래에 네. 대해서도 PT를 멋지게 했었고 네. 그런데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PER이 각각 9배, 7배 네. 더라고요. 과거에도 물론 이제 코스피 대비 항상 이제 좀 저평가를 받았던 현대차, 기아차이기는 한데 이 정도면은 이게 적정 밸류를 보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현재 글로벌 완성차들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10배 내외 정도의 포지셔닝이 돼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높지는 않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도요타 같은 경우는 10배 초반 정도, 뭐 10.4배 요 정도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네.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10배 정도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뭐 레거시 OEM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기존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10배 내외 정도에서 이젠 밸류에이션이 좀 형성이 돼 있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계속해서 좀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텀라인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잘 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네. PER이 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돼 있는 좀 요런 모습이고요. 과거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약간 좀 낮은 수준 정도로 보이는 밸류에이션 정도긴 해요. 네. 통상적으로 8배에서 10배 정도는 이제는 좀 뭐 기본적으로 받았었기 때문에 뭐 7배에서 9배 수준이면은 약간 좀 낮은 수준에서 지금 PER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미래차 전략이 사실 없는 것도 아니고 현대 기아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작년하고 올해처럼 좀 주가가 많이 이제 반응을 한 건 있습니다만 네, 거의 이제 반년 넘게 1년 가까이 9배, 7배의 밸류에이션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UAM이라든지 네, 기아가 하고 있는 뭐 PV라고 하는 이렇게 목적형 네, 뭐 EV 같은 거 네. 그런 게 그러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현재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그런 미래 어떤 모멘텀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는 좀 반영되는 부분이 미흡한데 저희도 이제는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평가를 많이 해주고 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수소 시장에 개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일본하고 한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1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굉장히 좀 투자자들이 너무 냉정한 시각으로 아직 뭐 돈이 안 되니까 뭐 좀 이런 시각으로 좀 보는 거는 저희들로서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 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에인 같은 경우에도 에어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28년도에 상용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뭐 한 6, 7년 정도는 최소한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수소 인프라를 많이 깔고 있고 수소차 쪽에 인센티브를 지불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젠 추정하는 수소차 보급 속도는 2030년도에 연간 100만 대 시장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의 어떤 격차를 본다면 약 10년 정도 격차가 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뭐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때 이미 100만 대를 넘어섰죠. 그래서 10년 정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타임 렉을 감안해서 디스카운트를 좀 심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동차 업종 제외한 어떤 소재나 아니면은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수소 관련 밸류체인 주가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올해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젠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의 입장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를 만드는 회사 간의 입장이 조금 갈리는 모습도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완성차 뭐 그 UAM이죠, UAM. 예, 시장 UAM 개척 같은 비용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아. 그거를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리고 뭐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수익성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하지만 소재나 뭐 장비 이런 원천 기술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도 뭐 요즘 소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납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을 달성하는 시점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그 UAM을 만드는 회사는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완성기 업체 막 이렇게 불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시간이 멀고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그게 이제 지금 밸류에 좀 담겨 있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느낌만 나도 예 뭐 주가가 날아가는데 니콜라 요즘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주가는 처참하죠. 아 네. 그 이후로 그 뭐 네, 공매도 지금 원래 이제는 그게 스펙 우에 상장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기초 네. 시작 가격이 뭐 10달러긴 하지만 네. 120달러까지 주가가 갔었다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10달러 정도로 아. 내려왔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되게 현실적인 게 이게 좋은 건지 뭔지 어렵습니다. 근데 뭐 리코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젠 사기 혐의로 이젠 기소가 네. 됐기 때문에 그 창업자죠 트레버 메이튼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굉장히 또 특이한 케이스죠. 상장하자마자 네. 창업자가 이제 사기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이게 스펙 투자 리스크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상장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검증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뒤늦게 좀 문제가 돼서 이런 좀 사태가 발생을 했죠. 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뭐 법정에서 나오는 결과까지 우리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희대 네. 사건이 현재까지는 이제 펼쳐지고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했으니까 네. 뭐 한 10수년 전에도 항상 기아는 이제는 기아차가 아니라 기아죠. 기아는 현대차보다 항상 그 형보다 어린 동생, 형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애플카 이야기 나왔을 땐 잠깐 조금 뭐 치고 가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기아는 뭐 PEV를 하든 말든 현대보다는 더 싸게 받는 게 시장에 맞는 생각이랍니까? 일단 PBV 네. 그거는 이제는 PBV, 네. PBV. 네, Purpose Built Vehicle이라서 PBV인데요. 맞아요. PBV. 네,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좀 이것도 좀 장기 플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PBV 사업을 이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시작 단계. 뭐 내년이나 내후년도 정도 되면은 뭐 성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수주를 받는 모습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전통적으로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고착화 되게 되면은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현대차랑 기아차랑 뭐 구조적으로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이런 밸류에이션이 고차가 되면은 요거를 이젠 부수는 것 자체가 깨기가 힘들구나. 조금 이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랑 이제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보유 여부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고급차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 기아차는 일단 고급차 브랜드 자체는 없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차 전략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UAM이나 뭐 수소차 아니면 뭐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대부분의 미래차 전략 관련된 투자 부담이 현대차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사업들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다 돈을 못 벌죠.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갉아먹지만 네. 그러한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대차가 조금 더 기아차 대비해서 할증돼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 잘 나갈 때는 그 SUV 차종이 많아서 네. 뭐 그 대당 그 판매 단가 SAP라고 그쵸. 하는 예. 네. SAP 대당 판매 단가가 좋다 그래서 기아가 더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오히려 제네시스 브랜드가 있는 현대에 비하면 밸류에이션 모자라요. 관점에서 보자면은
포트폴리오가 누가 더 매력적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2000년도 중반 그리고 후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세단과 SUV 비중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네. SUV 비중이 높은 메이커가 매력적이다. 네. 뭐 이런 논리가 굉장히 강했었죠. 맞아요. 말씀하신 부분도 거기에 연장선상인 거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은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단이냐 SUV냐 뭐 요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전기차를 판매를 함으로써 너희 회사가 마진이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마진이 줄어드느냐,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SUV를 많이 팔아서 점유율을 늘리는 게 분명 좋습니다. 분명 좋고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본다면은 사실은 전기차 쪽에서 얼마나 강점을 가져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기아차가 지금 EV6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EV6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밸류에이션, 어떤 그 틀 자체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때요? 현재 스코어는 아이오닉 5랑 네. EV6. 뭐 초반에는 뭐 잘 팔리고 뭐 예약을 해도 뭐 얼마를 기다려도 이런 기사들은 많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걸러듣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좋은 뉴스만 많기는 한데, 일단 2분기 때는 예. 워낙 좀 차량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안 됐어요. 네. 안 돼가지고 이제는 좀 그때는 점유율이 뭐 말할 게 없었는데 3분기 들어오면서 이제는 점점 더 점유율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8, 9월 달에는 거의 정상 수준까지 생산이 되고 있어서 뭐 한 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000대에서 7,000대 정도 가능할 것 같고, 기아차도 뭐 5, 6,000대 정도, 뭐 이 정도는 지금 EV6 아이오닉 5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모델들도 또 내년, 내후년 계속 출격을 하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GB60도 이제 곧 출시가 될 거고요. 네. G80 EV도 이제는 공개가 됐고, 네. 그리고 기아차도 아마 내년도에 EV 시리즈는 아닌데 전기차 새로운 모델이 하나 나옵니다. 나오고 내후년 정도에 EV 시리즈로 새로운 모델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되고, 좀 이렇게 지금 플랜들이 잡혀 있죠. 좋습니다. 혹시 우리 저기 이재일 연구원님은 전기차를 타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은 내연차, 네. 내연기관차 타고 계시고, 투자 메리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시는 게 완성차보다는 베타가 큰 부품사, 네.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도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 유영화 과장님이 이제 뭐 화신이라든지 다른 몇 가지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네. 어떤가요?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 아니면 이제 연구원님이 보시는 관점? 부품사 쪽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중소형 부품사 위주로 좀 많이들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일단 사실은 지금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좀 대형 부품사들, 뭐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뭐 만도, 한우시스템,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국내에서는 이제 대형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인데, 올해 상반기 들어서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뭐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한 16배 정도 지금 PR을 받고 있고, 네. 뭐 만도도 이제 10배 후반, 그리고 한우 시스템은 이제 20배 이상 지금 PR을 받고 있기 때문에 PR이 이제 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중소형 부품사들이 좀 많이 소외가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미래차 전략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좀 낮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오히려 좀 이제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최근 이제 3분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좀 수급적인 이슈가 있죠.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좀 어떤 외국인 매도가 좀 집중적으로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들도 좀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이유 없이 지금 주가는 더 많이 빠지고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수급에 대한 좀 부담도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소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PER도 좀 낮은 상황인데다가 전기차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많죠. 요즘 들어서 뭐 테슬라도 지금 3분기 판매 실적 굉장히 좋은 좋았죠. 실적 나타내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되면은 뭐 이제 뭐 리비안도 이제 상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양산에 들어가면서 국내 업체들이 또 그런 데다 다 납품을 합니다. 국내 업체들도 이제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에다 그렇죠.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하루에 10몇 %씩 막 오르는 네.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서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국내에서 좀 해외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이재일 연구원님 누구 닮았는지 여쭤봤던 거는 제 느낌으로는 엄기준 씨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그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연예인 닮당이 별로 많이 못 들어가지고. 근데 네. 제가 그 인상이 좀 있어가지고 네.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소리 막 지르시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아닙니다. 네. 하여튼, 채팅창에서 아까 고경표 씨 닮았다는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기준 씨를 더 닮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